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들도 있지만 또 미지의 미생물들도 이제 몸에 들어와서 이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실 죽은 유산균도 효과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아, 시체까지, 유산균의 네. 시체까지도. 진간장은 버려라 라는 말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진간장은 발효간장이라기보다는 화학간장, 화학조미료에 가깝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건가요? 아무리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듯이 발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비만과 어떤 장내 미생물은 큰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장에는 이제 수많은 이제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퍼미큐티스라고 하는 이제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에 어떤 이제 장벽에 그 틈이 이제 미세한 틈이 생겨서 가장 값싸고 강력한 천연 영양제를 추천하신다면 뭘까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점액층이 있거든요. 저희가 발효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꼭 따라붙는 질문들이 있어요. 오래된 것이 좋다더라, 곰팡이 비슷한 것들은 다 괜찮아 등등 발효식품과 관련해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발효식품과 관련된 오해들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흑백요리사2가 흥행을 하면서 거기 출연자이신 선재 스님께서 하신 과거 인터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진간장은 버려라 라는 말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 선재 스님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에 팔고 있는 진간장은 발효간장이라기보다는 화학간장, 화학조미료에 가깝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만들었냐는 것인데요. 그 전통 간장은 메주에 핀 미생물이 콩 단백질을 서서히 분해시켜서 만든 일종의 슬로푸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 논란이 된 그 진간장 같은 경우에는 산분해 간장이 혼합된 혼합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산분해 간장은 그 미생물 대신에 염산이라는 그 강력한 이제 화학 물질을 통해서 그 콩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만든 일종의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몇 달에 걸쳐 하는 일을 화학물질은 단 며칠 만에 하게 되는 거죠. 건강 측면에서도 좀 다른데 산분해 간장은 염산으로 이제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는 있지만 좀 찜찜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면역 물질의 유무인데요. 그 이제 전통 간장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이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대사산물을 만들어내지만 혼합 간장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물질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짠맛과 감칠맛만 나는 단순한 이제 조미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 이 미생물이 만들어낸 간장, 발효 간장은 살아있는 간장이라는 느낌이 들고 산분해 간장은 죽어있는 간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산분해 간장은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분자 구조만 봤을 때 간장은 다 같은 간장이니까 이 간장이든 저 간장이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비타민 같은 경우도 합성이나 천연이나 이 논란이 많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음식을 볼 때 과연 그 결과물의 최종 분자 구조만 보느냐 아니면 그 과정과 맥락도 같이 보느냐 그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간장을 고르실 때는요, 뒤에 그 라벨을 보시고 그 산분해 간장의 비율이 높거나 혼합 간장이라고 적힌 것보다는 한식 간장 아니면 100% 양조 간장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건가요? 아무리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듯이 발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트륨의 함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전통 발효식품 같은 경우 이제 김치라든지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은 이제 소금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소금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부패를 이제 막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쓰는데요. 몸에 좋다고 끼니 때마다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 유산균도 물론 이제 섭취할 수 있지만은 또 소금도 나트륨도 이제 많이 섭취가 되기 때문에 좀 건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음식들과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좀 이게 중요한데 그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어떤 이제 식품이 발효가 이제 장기간 이제 발효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바이오제닉 아민인데요. 이런 그 바이오제닉 아민은 이제 그 두통이나 어떤 심장 두근거림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어떤 좀 발효 식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제닉 아민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용어가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치즈인 것 같아요. 이 치즈가 우유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치즈는 우유에 있는 당이 발효가 돼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발효가 돼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만약 단백질이라면 저희가 치즈를 먹을 때도 바이오제닉 아민을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 치즈는 이제 그 우유에 있는 당이 먼저 미생물이 발효를 통해서 당이 이제 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발효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유에 있는 이제 단백질이 응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 그다음에 지방 분해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단백질이라든지 우유 내 지방을 이제 서서히 이제 분해시키는 이제 두 번째 2차 발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발효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치즈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바이오제닉 아민도 이제 그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어떤 이제 탈탄산 효소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바이오제닉 아민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모든 유산균이 다 탈탄산 효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산균이 이제 탈탄산 효소를 가지고 있고 이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치즈가 다 바이오제닉 아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멀리해야겠다 이렇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는 사실 생치즈보다는 오랫동안 숙성된 치즈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두통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바이오제닉 아민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이거는 뭐 바이오제닉 아민은 아주 뭐 미량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일일이 다 걱정하시면 좀 먹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머리가 아프지 않다,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는다 이러면은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따른 숙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김치 같은 경우도 겉절이와 같은 생김치가 있고 잘 익은 김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종류의 김치, 건강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겉절이는 뭐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발효식품이라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유산균이 이제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 이제 잘 익은 김치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이 이제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익었다라고 느꼈을 때는 수억 개의 미생물, 유산균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익은 김치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또 우리가 또 김치를 익히다 보면 표면에 이렇게 하얀 곰팡이처럼 뭔가 맛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는데 교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하얀 막이라고 하는 건 골마지라고 하는 이제 그 무해한 효모입니다. 그래서 김치가 오랫동안 이제 익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생겨났던 유산균들은 서서히 이제 그 죽게 되고요. 감소가 되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그 효모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효모가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하얗게 이제 막을 형성하는 이제 골마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인체에 무해하지만은 좀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식감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씻어서 이제 드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 흰색이 아닌 그 알록달록한 이런 이제 그 솜털과 같은 이런 모양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곰팡이 독소가 김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김치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묵은지가 있는데요. 이 묵은지에도 유산균이 살아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묵은지 먹을 때 보통은 한 번은 씻어내고 조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유익균이 다 씻겨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근데 김치가 그 오래된 그 묵은지에는 유산균이 거의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김치에 이제 유산균이 이제 아주 풍부히 많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환경이 척박해지죠.
그러니까 뭐 있었던 영양소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이제 그 산에 의해서 이제 산도도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유산균은 이제 서서히 감소가 되고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모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지에는 뭐 유산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유산균은 사체도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묵은지에는 유산균 사체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씻지 않고 먹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사체라도 먹으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좀 맛이 좀 씁쓸한 맛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의 사체라도 좀 내가 먹어야겠다 그런 기대로 맛 없이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적당히 잘 씻어서 드시는 것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에사비라고 하잖아요. 애플 사이더 비니가. 이것도 발효식품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한때 이 제품들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인기를 엄청 끌었는데 별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배신감을 느낀 시청자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왜 요즘 콤부차라든가 그릭 요거트도 유행인데 이 에사비 사건 때문에 결국 이를 또 일종의 유행성 건강식품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이 그릭 요거트, 콤부차 지속적으로 먹어도 별 문제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논란의 핵심은 이제 식품이 이제 어떤 다이어트나 건강의 이제 묘약이라고 이제 포장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에 이제 있다라고 좀 제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이제 유청을 짜내면서 당분과 이제 당분은 이제 줄어들고 단백질하고 이제 유산균이 2배 이상 농축된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영양학적으로 이제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슈퍼푸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콤부차는 좀 다른데, 콤부차는 이제 녹차나 홍차에 이제 설탕과 이제 균을 이제 가해서 발효를 시킨 발효 음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건강에는 그렇게 이제 좋은 음료는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탄산음료 대신에 드시는 거는 뭐 괜찮지만 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당을 이제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에 조금 이제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발효식품을 고를 때도 발효라는 그 단어만 보지 말고 그 안에 함께 따라오는 성분이 무엇인지, 당이 많이 첨가됐는지, 염분이 많이 첨가됐는지 이렇게 함께 따라오는 성분을 늘 같이 살펴보면서 발효식품을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요즘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장 때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장내 미생물과 비만, 이 두 연관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비만과 어떤 장내 미생물은 큰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장에는 이제 수많은 이제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퍼미큐티스라고 하는 이제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퍼미큐티스 중에 이제 일부 퍼미큐티스는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음식들을 이제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에너지가 이제 쌓이게 되면은 에너지가 이제 과잉으로 이제 많아지게 되고 이 에너지가 이제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그런 이제 특정한 어떤 퍼미큐티스가 우리 장에 많게 되면 당연히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당연히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균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흡수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특정 미생물이 어떤 이제 비정상적으로 장에 이제 존재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로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또 비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각종 대사성 질환 같은 거, 당뇨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장이라는 장소는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 그 공간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면서 다양한 균들이 살게 하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평소와 똑같이 음식을 섭취하는데도 체중이 막 급격히 빠지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기생충이 발견돼서 구충제를 먹었더니 그 이후에 다시 살이 찌더라. 라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미생물과 구충제는 또 다른 개념인 거죠? 완전히 다르죠. 네, 기생충이 몸 안에 있다. 이 기생충이 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양소를 훔쳐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용해야 될 영양소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먹은 음식물 이런 것들을 이제 소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영양소를 이제 공급을 해주고요. 또한 이제 어떤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물질들, 대사 물질들이 우리 뇌라든지 어떤 이제 각종 이제 여러 장기에 이제 장기의 어떤 기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SNS를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효소 제품을 판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발효와 효소,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어떤 관계인가요? 그 시중에 판매되는 효소 제품은 그 곡물을 발효시킨 발효 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효 과정 중에서 이제 균이 만들어내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분해 요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먹게 되면 소화에 도움을 주긴 합니다. 다만 이런 이제 체지방이 이제 빠진다거나 다이어트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죠.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체중이 이제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효소도 그냥 발효식품의 한 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효식품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무리 발효식품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그 발효식품은 이제 예방책이지 이런 치료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은 이제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거에 불과하고 우리가 이제 그 병에 걸렸었을 때는 이제 발효식품으로 이제 그 병을 이제 낫는 것이 아니고 약을 통해서 아니면 병원을 이제 찾아서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효식품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작은 조력자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효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종착역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일부는 감기 하나로 정말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별 이유 없이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력이 강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에 잘 안 걸린다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의 시스템이 조금 더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면역력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장과 미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이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이 강하다, 면역력이 좋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면역력이라는 건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면역력은 이제 무조건 세고 이제 강한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바로 균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면역 시스템은 우리 몸을 지키는 이제 군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가 이제 세고 강하기만 하면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이제 무조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군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력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싸울 때는 싸우고 또 이제 쉴 때는 쉬고 그 다음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이제 그 면역력이 이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이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면역의 이제 항상성, 늘 균형을 이제 잘 이루어야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낄낄빠빠가 있잖아요.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진다. 네. 이 면역력도 싸싸시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싸울 땐 싸우고 네. 쉴 때는 쉬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면역력이 너무 강해지면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도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정상 세포까지 또 그러니까 면역계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정상 세포에서 이제 공격받은 정상 세포에서도 이제 어떤 물질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물질들이 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더욱 더 나빠지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장이 제2의 면역기관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내 미생물과 그다음에 면역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때 장은 대장을 의미하나요? 네, 주로 이제 대장을 의미하는데 장내미 생물의 대부분은 대장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내미 생물들이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대장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계도 한 70%는 이제 그러니까 장에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2의 면역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앙 사령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서 음식물이라든지 거기에서 같이 따라오는 이제 균이라든지 독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장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계가 그쪽 그 장에 이제 집중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내미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의 면역계를 이제 훈련시키는 또 교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 세포들이 이제 나쁜 것과 이제 좋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이제 키우게 되는 게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먹는 음식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내 미생물들은 야, 음식물은 우리가 먹는 거고 우리에게 이제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니까 걔네들은 공격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내 미생물들이 어떤 그 면역계, 장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면역계를 이제 훈련시키고 더욱더 이제 강하게 그리고 이제 그 효과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 보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고 또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장 환경 또는 면역력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에 어떤 이제 장벽에 그 틈이 이제 미세한 틈이 생겨서 거기에서 이제 그 미생물의 이제 나쁜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나쁜 물질들이 이제 틈을 통해서 이제 우리 체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혈류를 타고 이제 전신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만성 염증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감기라든지 어떤 이제 다른 이제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이제 하나의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경우 새롭게 재조명받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물질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전신을 떠돌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다. 이거 상상만 해도 조금 무서운데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일상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인가요? 그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이제 나쁜 물질들이 우리 몸을 타고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제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우리 그 염증은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저등급 만성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저등급 만성 염증은 각종 현대 질병, 그러니까 비만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이제 그 당뇨 이런 것들의 이제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내 미생물이 이제 이 장누수 증후군을 이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익균, 유산균과 같은 이런 좋은 세균들은 우리의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장벽이 튼튼해지면서 어떤 이제 장의 그 틈새가 이제 메꾸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장누수 증후군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장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신의 어떤 이제 염증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할 때도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장도 마찬가지네요. 장벽이 튼튼해야 되고 이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유산균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유산균을 포함한 유익균이 이렇게 장벽을 이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장누수 증후군을 처음으로 들었던 것이 유학 시절이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힘들어서 주변에 있는 대체의학 하시는 한 클리닉을 갔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장누수 증후군이라면서 보충제 같은 거를 주셨어요. 그 당시는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아마도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거 한 가지만은 꼭 실천하세요라고 권고하고 싶으신 식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뭐 제가 이거 딱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뱃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의 먹이를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의 먹이는 바로 식이섬유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이제 꾸준히 이제 섭취하는 것이 우리 그 장의 어떤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장 건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 우리 전신 건강, 뭐 피부도 그렇고 뭐 머리, 뇌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각종 이제 장기도 그렇고 이런 이제 각종 전신에 어떤 이제 그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선 장 건강을 위해서 좋은 미생물들을 위한 먹이를 먹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아까도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식이섬유. 그래서 뭐 통곡물이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해초류 같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거친 식감의 음식들이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잘 먹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 뱃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을 위해서 좀 참고 먹으면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한테 한때 왜 기리뻥튀기 드신다고 이거 먹고 나더니 좀 건강 좋아지셨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즘에도 기리뻥튀기 드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안 먹습니다. 왜 드시다가 그만두셨나요? 배에 가스가 많죠. 양을 조금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걸 잘 몰랐어요. 아. 양을 좀 줄이면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눌린을 좀 제가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눌린을 처음에 이제 그 복용법대로 한 봉을 이제 먹었는데 그걸 한 3, 4일 정도 먹으니까 가스가 차고 이제 그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눌린은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식이섬유를 좀 이제 섭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배가 아프고 뭐 이제 그 화장실도 이제 뭐 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좀 먹지 않다가 다시 이제 그래도 좀 더 다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 먹는 양을 좀 줄여봤거든요. 반 정도 줄였더니 오히려 속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배변은 이제 배변 활동은 더 좋아지는 그런 이제 좋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좋은 효과를 이렇게 한꺼번에 드시면은 식이섬유도 한꺼번에 드시면 가스가 많이 차고 또 이제 배가 아파서 이제 양을 좀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항상 몸에 충격을 주면 안 되는 게 이게 참 식이섬유를 안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드시려고 하면 원치 않은 어떤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나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려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강석성 교수님께 사전에 미리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교수님이 평소 실제로 드시는 식사 사진인데요. 시청자분들도 함께 사진을 보시면 내가 2026년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부터 강 교수님은 어떤 식사를 하실지 같이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진이고요. 또 네, 2장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교수님 저희 같은 과 교수님이시잖아요. 평소 식사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용 아닌가요? 네, 되게 건강식이네요. 그러니까 뭐 채소, 단백질, 뭐 탄수화물 다 이렇게 포함돼 아주 건강식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잘 안 먹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점심은 뭐 드셨나요?
오늘 점심은 피자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네, 역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전문가도 이렇게 괴리감을 많이 느끼신답니다. 근데 교수님, 그래도 이 사진을 찍어서 제작진 분들께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하신 메시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그 네. 메시지가 뭔가요? 네, 제가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계속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우리 뱃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에게 이제 먹이를 주자. 바로 이제 식이섬유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채소류 뿐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발효 음식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김치, 깍두기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식이섬유, 그러니까 발효 음식을 통해서 이제 좋은 이제 뭐 유산균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이제 유산균의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섬유를 이제 같이 이제 섭취함으로 해서 우리 장내 환경이 이제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전신의 이제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보면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물이랑 각종 채소류, 그렇죠? 그리고 발효식품에 해당되는 깍두기, 잘 익은 것 같은데 이 김치 같은 경우는 언제 먹어야 유산균 함량이 가장 많나요?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교과서에 의하면 담근 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때가 이제 또 가장 김치가 맛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아마 가장 유산균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좀 드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어떤 이제 유산균들이 조금씩 이제 좀 감소하는, 죽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진상으로 봤을 땐 깍두기가 담근 지 한 1, 2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글쎄, 저 급식이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짜 보여요. 염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급식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좀 대체적으로 이제 음식이 이제 좀 간이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염분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죠. 뭐 나가서 이제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가능한 국물은 적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채소류 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렵지만은 집에서 이제 매일 한 끼라도 이렇게 집에서 슴슴하게 저염식으로 드시는 게 이제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또 다른 사진은 아마 집에서 드시는 집밥이신 것 같은데, 집밥 사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봤을 때도 염분 섭취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염분. 반성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먹는 음식은 이렇게 염분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식습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도 이렇게 염분 섭취에 소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염분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에게서 발생하는 암 발생의 약 6% 정도가 김치랑 염장 채소 섭취 때문이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 발효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건강하지만 또 많은 발효 음식이 또 염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 발효 음식의 장점은 살리면서 과다한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발효식품의 이제 양면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발효식품에는 이제 좋은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전히 이제 나트륨의 함정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좋다고 너무 이제 집착해서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다른 음식들과 함께 골고루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발효식품도 가유불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래서 나는 뭘 먹어야 되지? 결국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값싸고 강력한 천연 영양제를 추천하신다면 뭘까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렇게 물과
그리고 이제 채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은 뭐 좋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요즘은 뭐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달리 이제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우리 그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점액층이 있거든요. 그 점액층은 이제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액층이 뭐냐면 이제 그 아까 장누수 증후군. 그래서 이제 장에 이제 미세한 틈으로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독소가 이제 침입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벽을 이루는 점액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단하게 이제 그 점액층을 이제 그러니까 단단하게 점액층을 이제 구성하고 있으면 그런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 일어나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을 이제 자주 이제 드시게 되면은 그런 점액층이 잘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누수 증후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만 뭐 채소, 특히 이제 제철 채소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 있잖아요. 그런 식이섬유가 우리 장내 좋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그런 이제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그 식이섬유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대사물질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장내 그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이제 강해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장내 미생물도 어찌 보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물과 밥을 잘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효 음식을 통해 내 몸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건강 차이를 가지고 오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약이나 아주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매일 우리 식탁 위를 함께하는 발효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장과 건강, 면역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요리를 참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생물이 제 대신 셰프가 되어서 만들어주는 이 건강하고 맛있는 발효 음식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미생물이 제 대신 요리를 다 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오늘 첫 방송 출연이신데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저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발효 음식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스스로 확인을 하게 되고, 아까 제가 이제 먹은 그런 이제 그 식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반성하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배우고 교수님도 본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는 이 미생물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정말 애정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제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식이섬유로 조금 더 극진히 모셔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결국 어찌 보면 내 안의 미생물을 잘 챙기고 아끼는 것이 내 건강과 면역력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식탁은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과 식탁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실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맛 인문학 레시피, 다음 주에 더 핫한 이슈와 가치 있는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